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그 중에서도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포노앰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노앰프는 카트리지의 그 미세한 신호를 받아서 증폭시켜서 프리앰프나 인티앰프로 보내는 그런 제품이죠. 근데 이 포노앰프가 단순히 그냥 증폭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퀄라이저입니다. 이퀄라이저. 이거 LP를 만들기 전에 마스터 디스크에다가 홈에다가 이제 그 음골, 소리골을 새길 때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마스터링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해요. 왜냐면은 이게 LP라는 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저역을 뭐 크게 이렇게 새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역 쪽은 조금 줄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고역 쪽은 반대로 좀 크게 새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LP에 소리골을 이제 커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포노앰프에서 완전히 좀 반전을 시키죠. 그렇죠. 반대로 저역은 좀 이제 키워주고, 그렇죠. 고역 쪽은 좀 줄여주고. 그래서 일종의 포노앰프를 일반적으로 포노 EQ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포노 EQ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미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루브에 새길 때 이렇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일부러 물리적 한계 때문에 해놨다가 그렇죠. 이거를 재생을 할 때는 이걸 다시 이렇게 하면은 원래 원음이 딱 나오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RIAA EQ, 미국 음반산업협회에서 제정한 이퀄라이저 그거를 따르는데 RIAA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각 음반사마다 그 이퀄라이저가 완전히 다 달랐죠.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이퀄라이저를 다 지원하는 포노앰프가 이 포노앰프입니다. 그렇죠. 골드노트. 골드노트 하면은 황금 공책? 저는 이제 촬영하기 전에 좀 황금 공책이라고 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코나님하고 사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특히 이 골드노트 PH10에 대한 각자의 이 공유할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나님 같은 경우는 직접 구매해서 쓰셨다고 그랬죠. 아, 그렇죠. 저는 한 보름 정도 이제 집에서 이걸 써보면서 참 그 건드릴 것도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폭의 어떤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포노앰프라는 걸 느꼈었는데 이번에 또 리뷰를 하게 되었고 지금 설렘 반 기대 반 이렇게 그런 상태입니다. 이 브랜드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나라 출신인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보면은 이태리 출신이에요. 그렇죠. 이태리에서 설립돼가지고 사실 국내에서는 포노앰프만 좀 유명한 편인데 보면은 인티앰프, 뭐 스피커, 뭐 이것저것 턴테이블까지 이것저것 다 만드는 종합 오디오 메이커입니다. 김편님은 이 골드노트 어떻게 좀 알게 되셨나요, 처음에? 저는 PH10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게 LP에서 예전에 녹음됐던 뭐 데카 음반 같은 경우 이거를 정확하게 좀 재생하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취미성이었는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포노앰프를 찾다가 그런 또 포노앰프는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진짜 그 가성비로 지금 얘는 리아 커브를 포함해갖고 세 가지 옵션을 주잖아요. 그래갖고 눈에 확 띄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구매는 못했는데 집에서 한 보름 동안 하면서 그 커브 조정에 따라서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게인하고 또 부하 임피던스도 한 9가지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편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이탈리아에서 물건이 하나 나왔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 제품은 골드노트의 PH10이라는 포노앰프고요. 이 위에 또 훨씬 비싼 포노앰프가 또 하나 있죠. 그렇죠. PH1000이라고 있죠. PH1000. 그리고 요 밑에는 또 PH5라는 포노앰프가 또 얼마 전에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PH10에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서는 정말 많은 호평을 받은 포노앰프인데요. 우선은 이쪽이 본체입니다. 이쪽이 본체고 이쪽이 전원부입니다. 이 본체에 보면은 전면에 포노앰프가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전면에 큰 디스플레이 창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창에서 여러 가지 세팅 메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RIAA 커브나 그 외 다른 커브들
앰프들의 그 커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퀄라이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이제 노브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전원 버튼도 겸하고 그 외에 세팅할 때도 이걸 가지고 그렇죠. 네, 다이얼로 활용을 해서 세팅을 하죠. 예. 예.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누르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애플에서 나온 스마트폰 아이폰 느낌이에요. 네. 걔도 이제 그 버튼 하나로 다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 뭐 뒤로 가기 버튼도 있고 하는데 예. 얘는 진짜 이 노브 하나로 전부 다 하는 거 보고서 네. 좀 저는 좀 애플이 좀 생각이 났어요. 아, 네. 네. 예, 그리고 상판에 보면 양쪽으로 이제 방열을 위해서 구멍이 좀 숭숭 뚫려 있고 중앙에 되게 뭔지 모를 듯한 네. 예, 좀 약간 이제 고대의 어떤 그렇죠. 사람 같은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양이 그렇죠. 그리스 역시 뭐 이탈리아 이쪽이니까 그리스 예. 로마 뭐 이런 전통을 또 은근히 또 이 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입력이 일단은 2개가 됩니다. 네. 예. RCA 입력 2조를 받기 때문에 이 토남을 이제 2개를 쓰신다든가 선테이블 2조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출력은 RCA 1조, 그 다음에 XLR도 출력을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아날로그를 메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실 굉장히 비싼 하이엔드 막 포노 앰프들도 입력은 1조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사용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이 포노 앰프는 MM, MC 모두 지원하죠. 예. MM하고 MC 각각 특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 폰앰프 본체는 예. TR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OP앰프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모스펫을 디스크리트로 클래스 AB 구동을 해갖고 예. 각각 MM, MC를 이제 증폭을 하는데 MM 같은 경우는 45dB 증폭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100배가 넘는 거죠. 100배가 예. 넘고 그리고 MC 증폭은 65dB이 기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또 1000배가 넘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PH10은 건드릴 게 많아요. 그래갖고 예. 개인만 해도 여기다 4가지 옵션을 거기다 더할 수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이너스 3dB 내릴 수도 있고 네. 0dB 플러스 3dB 그다음에 플러스 6dB. 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3dB를 더하면은 MC 입력일 경우에는 68d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은 아까 계산해 보니까 2500 한 11배예요. 예. 그러니까 60dB가 1000배인데 예. 68dB가 되면 2511배니까 보통 이 파워앰프가 30dB라고 봤을 때 한 32배 증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노앰프는 무조건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네. 이 노이즈 관리도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엄청난 양을 증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증폭률이 예. 2500배면 상당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틀려도 네. 왜곡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노이즈가 좀만 껴도 그것도 완전 다 또 증폭되죠. 그러니까 SMP가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노이즈를 좀이라도 차단시키기 위해서 전원부를 통째로 분리시켰다. 그래서 네. 이 PH10은 진짜 이 폰앰프 기본에 되게 진심인 네. 뭐 MM, MC 모두 지원하고 개인도 기표 지금 얘기했듯이 네 가지로 또 각자 또 조정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로딩 임피던스, 예, 카트리지에 따라서 뭐 MM은 47kΩ 고정이지만 MC 같은 경우는 로딩 임피던스 추천 값들이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9가지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의 카트리지에는 거의 다 대응한다 이렇게 봐도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 임피던스를 또 여러 가지 구색만 맞춰서 하는 폰앰프도 많지만은 예. 정작 필요한 거는 상당히 좀 낮은 임피던스가 그렇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10옴부터 시작을 맞아요. 해갖고 10옴, 22옴, 뭐 47옴부터 예. 해갖고 보통 많이 쓰는 100옴은 당연히 있고요. 네. 그리고 225옴, 470옴, 네. 1kΩ, 22kΩ, 47kΩ까지 총 9개가 있으니까 자기가 뭐 이제 특히 이제 MC 카트리지 쓸 네. 때 그 부하 임피던스가 입력 임피던스를 고를 때 네. 그 임피던스 매칭도 상당히 네.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김편님 쪽에 있는 게 이게 본체예요. 그리고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부에 전원부가 다 내장돼 있기 때문에 뭐 전원부나 뭐 모든 회로가 다 내장돼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옆에는
PSU, 파워 서플라이를 구입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앰프 쪽에서도 이런 식의 옵션을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들이 있죠. 네임오디오 같은 데는 굉장히 그쪽으로 유명하고요. 네, 사이러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증원 F 중에 옥타브 같은 데들도 슈퍼 블랙박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따로 붙여서 앰프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식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친구도 전원부를 따로 구입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DC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훨씬 더 향상된 그런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원부가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내부 회로 자체가. 보면은 토로이달 트랜스도 4개나 투입이 되었고 3개는 증폭용으로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하고 그 하나가 참 특이한 존재인데 얘네가 평활 회로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평활 회로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앞단에서 이제 DC를 보내는데 거기 AC 리플이 섞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 그대로 평활 깨끗하게 해주는 리플 제거 회로잖아요. 근데 얘네는 특이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의 이 초크 코일을 2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얘는 이제 듀얼 초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밸런스 설계할 때 많이 말씀드리겠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을 다루다 취급을 한다 이러면 무조건 노이즈 공동 노이즈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자기장 노이즈라든지 전원부니까 전자기장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다가 기본적으로 AC 리플 결국 노이즈인데 이것도 이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전원을 이 증폭부 본체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 전원부에도 진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하나 저희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이제 커브 보정.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건 대부분은 리아 EQ를 따르죠. RIA 기준을 따르는데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전에 이제 1950년대 나온 이거 모노녹음이나 이런 때는 RIA 규정이 없었을 때는 각각의 음반사들이 각각 자체적인 그냥 이퀄라이징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LP 마스터를 이제 커팅을 했거든요.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클래식 쪽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카, 그 다음에 컬럼비아 CBS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리아 있고, 이렇게 3개의 EQ를 마련해 놓고, 각각에다가, 이 골드로트가 인핸스드 모드를 또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 6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직접 아까 이제 잠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핸스드 모드 하면은 약간 고음 파트의 음압을 조금 높이는 그게 또 재미난 게 이 2.8인치 디스플레이에 그게 점선으로 딱 나타나요. 인핸스드 모드가 되면은 그러면 느낌은 약간 끝이 좀 살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엣지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핸스 모드를 하면. 그러다 인핸스 모드를 다시 풀면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맥이 좀 빠지는 좀 그런 느낌.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고역 쪽, 그 중에서도 되게 높은 고역 쪽에 그런 많이 변화를 주는 건데 실제 그 영역이 이제 배음 영역에 많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이제 가청 영역에서도 영향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랄까 고역 쪽에 이제 뭔가 구획 정리를 쫙 교통 정리를 해준 느낌?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사용할 때 대부분 이제 리아 커브로 고정을 해놓고 그 중에서 인핸스드로 고정을 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가장 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커브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드리면은 저는 예전에 이거 집에 있을 때 이 커브를 정말 자세히 봤어요. 왜냐면 아까 코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노 앰프에 이렇게 표창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포노 커브를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리아 커브는 잘 아시겠지만은 고역 감쇄량이 마이너스 13.7dB이에요. 그러니까 고역을 부스트해서 이 소리꼴을 팠던 거를 이제는 내려야 되잖아요. 로우로프 시키는. 그렇죠. 이 감쇄를 마이너스 13.7인데 데카는 덜 감쇄를 시켜요. 마이너스 11dB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프가 완만하게 내려가요. 완만하게 떨어지죠. 근데 이제 아메리칸 컬럼비아 보면은 마이너스 16dB이에요. 그러면은 팍 떨어져요. 이게 그래픽상으로 딱 다가오니까. 이게 어차피 이제 오디오가 침입성이라고 봤을 때. 이 표시창 하나 갖고서도 정말 시간 간 줄 몰랐어요. 거기다 인핸스 모드를 옆에 다이얼을 통해서 또 하면은 또 음도 확확 바뀌고 참
재밌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그 LP를 메인으로 막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나오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대의 그 LP들을 듣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재미있는 이게 취미의 그 재미를 북돋아주는 그렇죠. 그런 포노앰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가 이제 포노 커브, EQ 커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데카나 뭐 콜롬비아 그 앨범 LP가 몇 장이나 있다고 뭐 이렇게 페이지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좋은 차를 정말 이 토크나 그 제로백이 높은 차를 원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달릴 도로도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능성 하나로 그렇죠. 이 또 한번 승부를 거는 세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쓰는 포노 앰프가 최소 이렇게 3개의 옵션을 준다. PH1000 같은 경우는 12개의 커브예요. 그러니까 그런 옵션은 가능성만 열어놨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게 바로 이 오디오 파일들의 어떤 생리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청음하고 녹음한 시스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턴테이블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레퍼런스 사용하는 트랜스로터 Z3 MK2 턴테이블 사용을 했고요. 카트리지는 하나 ML 카트리지입니다. 이거 제가 드린 지 몇 달 안 됩니다. 되게 고이 약해서 쓰고 있는 저출력 카트리지고요. 그 카트리지 출력은 0.4mV예요. 저출력 MC 카트리지입니다. 그래서 턴테이블에서 바로 이제 포노앰프로 신호가 오고 그 다음에 프리앰프는 클라스의 CP800 MK2 마크2 사용을 했고요. 파워앰프는 패스랩스의 XA 60.5 모노블럭 파워앰프 그 다음에 스피커는 락포트의 아트리아 이렇게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을 가늠해 보시죠. Turned you out and burned you, held you high off the ground. You touched the moon, then it dropped you down. I know your heart's been broken. Trust don't come so easily. It takes time, that's alright. Just let me heal your heart tonight.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예, 저희가 틀었던 앨범들을 여기 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들어보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막 날뛰고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상당히 차분하고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그런 사운드.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막 세밀한 막 그런 뭐 하이엔드의 그런 막 세밀함은 아니지만 상당히 담백하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밸런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곡으로 이 제니퍼 원스의 럭큐 젠틀리를 들었잖아요. 이 곡은 진짜 그 LP. 디지털로도 진짜 많이 듣고 LP로도 많이 듣는 곡인데 이 시스템, 특히 PH10을 투입한 상태로 딱 들어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전원부를 분리해서 그런 영향인지 뒷배경이 상당히 조용한 그런 폰앰프다. 네.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이 개인 옵션을 플러스 3dB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dB, 2500배를 증폭을 했는데도 이렇게 조용한 거, 되게 조용한 걸 보면 SMB가 엄청나다. 두 번째 뭐 들었던 아트페퍼, 저희 예전에도 많이 녹음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앨범도 들어보면은 잘 재생하면은 아주 담백하면서도 되게 밀도감 있게 쫙쫙 뻗어나가는 그런 그 혼악기의 그런 느낌도 막 나오지만 그 어떤 시스템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좀 막 산만하게 재생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요, 앨범이. 근데 이걸 들어보면 일단은 앞으로 너무 막 나서서 뭐 이렇게 막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고 뒤로 좀 심도가 깊게 딱 펼쳐져요. 그리고 중고역 쪽도 특히 그 리아 이네스드, 저는 집에서 예전에 사용할 때 전원부는 없이 그냥 본체만 사용했었는데 그때 항상 리아 이네스드로 하면은 고역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쭉쭉 뻗어나가고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었던 그런 게 또 생각납니다. 그렇죠. 저 앨범 들을 때는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처음 이 제니퍼 원스 노래 들을 때는 이게 모스펫 앰프의 특성, 좀 이렇게 섬세하고 좀 나서지 않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나긋나긋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 곡을 들으니까 이 음의 어떤 골격은 정확히 좀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맞아요. 심지도 좀 딱 있고 그리고 스피드도 굼뜨지 않고 팍팍 나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면은 역시 특히 MC 증폭의 그 엄청난 증폭률을 할 때도 얘가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증폭률이 높아지면은 특히 저런 곡에서는 뭐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그러니까 음끝을 흐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 저런 재즈 곡에서도 아주 좀 강단이 있고 스피드도 받쳐주는 그런 재생음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 앨범은 정말 명반이죠. 그렇죠. 정말 명반이고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앨범인데 제 책에도 한번 넣었었고, 근데 이거 들어보면은 이게 모노 시절은 아니고 이제 FFSS 풀 프리퀀시 스테레오포닉 사운드 이렇게 해서 나왔던 건데 이거 들어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여기 뭐 리아 커브 외에 뭐 데카, 뭐 CBS, 뭐 컬럼비아 이걸 사실 제대로 테스트 해보려면은 딱 모노 시절, 모노 시절에 그 리아가 제정되기 이전에 그걸 좀 들어보면 가장 좋은데 그것까지는 좀 무리고 그래서 그래도 그 시절과 가까운 녹음. 그렇죠. 근데 이걸 들어보면 확실히 정말 이 당시에 데카 녹음에 정말 엄청 화려해요. 그렇죠. 막 고역들도 특히나 뭐 이네스드 이런 걸 켜고 들으면 고역 쪽이 정말 막 쭉쭉 뻗어나가면서 이 당시 이게 과연 반세기도 넘는 그 전에 녹음된 녹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리고 다이내믹스, 아주 낮은 소리부터 아주 큰 소리까지 굉장히 박력 있게 좀 나와줍니다. 또 특히 저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인핸스드 모드로 하면은 음이 진짜 야무지게 들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모스펫을 썼지만은 필요할 때면은 상당히 강단 있고 야무진 음을 내는 게 특징이라고 봤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시청실에서는 진공관 폰앰프를 쓰는데 걔에 비해서 어떤 엣지감이라든지 해상력 이런 거는 얘가 훨씬 낫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